194쪽부터 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보통은 집합 두 개를 이렇게 왼쪽에는 보통 집합 X라고 오른쪽은 집합 Y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 같죠? 이쪽에도 원소가 있을 거예요.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쪽도 원소가 있습니다. 1, 2, 3, 4, 5, 6까지 있다고 칠게요. 왼쪽 집합에 있는 보통 집합 X 원소 하나가 오른쪽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랑 연결이 있다, 연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연결이 있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잘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말 그대로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얘랑 얘랑 아는 사이야. 얘는 얘랑도 아는 사이야. 응? 뭐라고? 2는 5랑 알고 있어. 5만 알아. 3은 4도 알고 5도 알고 6도 알아. 4는 아무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안다 모른다로 놓고 본다면 안다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이라 부를 거예요. 대응.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은 1과 대응해. 1은 3과 대응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2는 5와 대응해. 무슨 말 이해 가죠? 연결. 수학적 용어로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대응. 뭐? 이번에는 다른 대응을 하나 살펴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이건 뭐가 마음에 들어? 뭐가 이해가 있을까? 버튼 1번을 누르면 2가 작동돼. 2번 버튼을 누르면 3이 작동돼. 3번 버튼 누르면 4가 작동돼. 4번 버튼 누르면 5가 작동돼.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 한 개가 오른쪽에 반드시 한 개에만 대응되는 이런 상황.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가 두 개한테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가 세 개한테 연결될 수도 있고요. 뭐 4 같은 경우는 연결이 없죠. 보통 이런 것을 그냥 우리 보통 대응이라 불러요. 누구랑 누구랑 연결이 돼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을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대응 중에 한 종류인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 한 개가 반드시 한 번만 오른쪽에 대응할 때 뭐라고요?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한 번만 대응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함수는요. 왼쪽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가 오른쪽 집합에 있는 원소한테 나는 가기 싫은데 이런 거 없어.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나 쟤도 맘에 들고 쟤도 맘에 드는데 이럴 수 없어. 한 번만 가야 돼. 이해 갔죠?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한다 이거예요. 보통 함수가 영어로 뭐다? 진행한다의 뜻인 function. F자를 보통 제일 많이 써서 첫 번째 글자. 그래서 보통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호로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요. X에서 Y로의 함수란 뜻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기호는 뭐 편의상 쓰는 거니까. 이거 이해 갔나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X쪽에서 Y쪽으로 연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X의 원소가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연결이 없는 거 혹시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1이나 3처럼 두 개나 세 개로 가는 거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 함수라고요.
이쪽이 좀 남아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은 좀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이해 갔어? 두 번째, 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어두워지니까 또 얼굴이 까매지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표기법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런 함수 연결을 지금처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해 가죠? 이거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보통 왼쪽에 있는 게 x, 원소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보통 소문자 x를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부를 때는 소문자 y 쓰고요. x가 1일 때는 얘가 2한테 대응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쵸? 2일 때는 3한테, 3일 때는 4한테, 4일 때는 5한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그림이라고 할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바로 순서쌍도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x, 오른쪽에 있는 거 y라고 해요. 1이 2한테 연결했어. 뭐 1, 2. 2는 3한테 갔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약간 나름 규칙적이지 않니? 규칙성이 있잖아. 지금 다 어디한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 자기보다 하나 큰 수지, 그치? 이런 식의 규칙이 있을 때는 관계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보통 이렇게 쓰죠, 보통. fx는 x 더하기 1. 뭔 말이야? 1은 이게 x에 1 대입해봐. 1은 2에 대응해. 이런 것을 이렇게 기호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x가 y에 대응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규칙이 잘 보이죠. 만약에 규칙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x가 뭐 1, 2, 3인데 3. 막 지멋대로 가는 거. 1은 3한테, 2는 1한테, 3은 5한테. 이것도 지금 표로 나타낼 수 있겠지? 함수인 것도 이해 가니? 표로 나타낼 수 있겠지? 순수상 가능하겠지? 관계식은 좀 애매하지? 그럴 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fx란 x가 1일 때는 3이 나오고 x가 2일 때는 1이 나오고 x가 3일 때는 5가 나온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뭐. 무슨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뭐 관계식이 한 줄로 딱 요약이 가능할 정도면은 이렇게 관계식을 짧게 쓰는 거고 어떤 규칙이 있잖아. 규칙 없이 그냥 마구잡이 할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까짓 거. 일부만 규칙일 때다. 이렇게. 규칙 없을 때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그래프라는 걸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대응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 대응은 어떻게 그래프 그리냐면 1은 지금 1과 3한테 연결되죠? x가 1, y는 1과 3한테 연결되죠? 이렇게 점을 두 개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점 하나를 요 대응되는 선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요 무슨 말 이해 가니? 요 선이 이 점을 의미한다 이런 거지. 그렇지? 요 선은 요 점을 의미한다. 무슨 말 이해 가지? 그러면 이제 2는 5한테 가니까 이제 2,5에다 점 하나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은 4, 5, 6에 가? 그러면 3은 4, 5, 6. 이해 가지? 4는 안 가니까 4는 점 찍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첫 번째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대응을 이렇게 그래프에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점 찍는 걸로. 그래프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래프는 결국 이제 점 찍기에 불과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지금 대응이 몇 개 있어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6개 있죠? 그럼 여기도 점이 몇 개 찍히는 거야? 6개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만약에 요건 어떨까요? 요거 밑에 있는 함수를 만약에 그래프 그리면요. 밑에 있는 함수를 그래프 그리면 1일 때는 2에 여기 점 찍고 2일 때는 3 여기 점 찍고 3일 때는 4 여기 점 찍고 4일 때는 5
얘 점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4개의 대응이 있어? 그럼 뭐 점 4개 찍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하는 그래프라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죠. 여러분은 벌써 이것들 중에 뭐 순서쌍이라든지 관계식 같은 거 다 이미 한 번씩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함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설명은 다 예로 할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표기법도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요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연결로 보면 저거야. 요렇게 나오더라도 요거 연결로 보면 저거야. 찾을 줄 알아야겠죠. 요거 2개를 통해서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지금 미리 할게요. 요 2개를 통해서 요거는 함수가 아니었죠? 이게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야? 이게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야? 반드시 한 번만 대응해야 되는데 얘는 2번 대응했잖아. 얘는 3번 대응하고 얘는 대응도 안 했어 심지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 그냥 대응이라 부르는 거고. 얘는 함수죠. 다시 그래프로 본다면 얘는 함수가 아니죠. 얘는 함수죠. 그래프에서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로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해서 뒤에서 할 텐데 미리 잠깐 할게요. 그린 김에 그림을 그린 김에 할게요. 이게 이런 건데요. 세로선을 이렇게 걷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세로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세로선 하나가 교점이 3번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요? 다시 한번. x는 3이라는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걷을 때 내가 아까 점 찍은 거랑 교점 자리가 3번 나와요. 이해가요?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방금 3번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3번 나온다? 그래 얘가 하나가 3개한테 가니까 교점도 3개인 거지. 이렇게 내가 세로선 겼을 때 만나는 곳이 3군데인 거야. 이해가? 요렇게 그러면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1이라는 놈은 2번 대응했구나라는 뜻이단 말이야 결국. 그치? 근데 한 번만 대응해야 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가 세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번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렇게 세로선 걷더니 교점이 2개가 나오거나 또는 뭐 3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이라 걷는데 교점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거고요. 일반 대응인 거고 이런 식으로 세로선 걷는데 교점이 1개밖에 안 나오네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가 함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방금 뭐 한 거냐면요. 일종의 세로선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세로선 테스트 또는 수직선 테스트. 이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만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세로선 테스트는 뭐야? 임의의 세로선 걷을 때 임의의 선 세로선 혹은 이거를 이제 버티컬 라인이라서 이걸 수직선이라고 보통 불러요. 세로선 혹은 수직선을 걷을 때 교점이 무조건 1개만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면 저런 식으로 2번 대응하고 3번 대응한 거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용어가 있는 말입니다. 버티컬 테스트. 네, 실제로 용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로선 테스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세로선 테스트 혹은 이제 수직선. 버티컬이 수직선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수평선, 수직선. 이해가? 수평선, 수직선. 수직선을 걷을 때 교점이 1개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와서 얘는 함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한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 기억나요? 원의 방정식? 한참 전에 배웠죠? 그리고 정말 어려웠죠? 한시름 났나요? 왜 이름이 원의 방정식일까요?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방.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였어? 중심이 원점, 반지름은 R자리인 원. 이거 이름이 원의 함수였어요?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원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에요. 왜 함수란 말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방금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원이라는. 그래서 세로선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 했을 때는요.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어디에 그어도 교점이 1개만 나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지 않잖아. 쟤를 물론
원의 함수 형식으로 고칠 수 있긴 해. 예를 들어서 이제 y제곱은 뭐냐면은 r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그쵸? 이항하면은. 그럼 y는 뭐야? 라고 할 때 약간 양의 제곱근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뿔마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면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이잖아요. 플러스 쪽 하나랑 마이너스 쪽 하나.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보통 이제 반뚜껑이라 부르는데 반뚜껑. 반뚜껑. 이렇게 위쪽 반원. 얘를 말하는 식이 플러스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얘고요.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반원, 얘가 식으로 얘예요. 이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보면 이건 함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함수인 거 이해가요? 파란색? 그렇잖아요. 교점 한 개만 나오니까. 이해가? 얘도 교점 한 개만 나오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함수가 되긴 해요. 근데 원 전체를 다 그리지 못하죠. 원을 반만 그립니다. 완판이 아니라 반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을 불렀던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릴 때 그래서 2차 함수를 잘 그려야 되는데 처음 배운 애들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혓바닥 메롱하듯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로선 걷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2차 함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어디에서 그려도 교점이 한 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1차 함수. 그렇죠? 어디에서 세로선 그어도 교점이 한 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수인 거예요. 간단한 질문 해볼까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거? 포물선입니다. 2차 함수라 부르지 못하겠죠. 하지만 2차 함수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얘 이름은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차 함수 배울 때 맨 처음에 포물선의 말 배우잖아요. 이렇게 생긴 곡선 다 포물선인데요. 이 포물선은 함수인가요? 그렇진 않죠.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다른 대응의 그래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선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참고로 있는 말이에요, 실제. 여기 아마 책에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예. 예? 예. 두 번째. 아까처럼 왼쪽에는 뭐 1, 2, 3, 4. 오른쪽에는 1, 2, 3, 4, 5, 6, 7까지 있다고 칠게요. 마구잡이 하나씩 연결해보자. 1은 1한테, 2는 4한테, 3은 2한테, 4는 3한테 뭐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하면은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죠? 이 함수일 때 보통 왼쪽 집합에 있는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 부를 거예요. 정의역.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 나는 이런 값들을 이용하여 그 대응을 알고 싶어라고 할 때 대입할 수 있는 범위. 나중에 하겠지만요. 이거는 결국 이제 x 좌표의 범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여기 정의역 여기 x 여기서는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1, 2, 3, 4가 아까 2, 3, 4, 5에 대응했던 거 아까 기억나죠? 함수. 그쵸? 내가 지금 점 찍은 거의 범위 x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요것이 바로 정의역. 즉 이 좌우의 범위라고 보면 돼요. 좌우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수들을 쓸 건데 라는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후보자들 포함해서 전체를 가르치는 말은 공역인데요. 공역이란 말은 사실 많이 잘 안 쓰이긴 할 거예요. 메인은 실제 대응이 된 이 넷인데요. 얘들 우리가 지금부터 치역이라 부를 겁니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죠.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모든 애들을 우리는 앞으로 정의역이라는 집합으로 부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전체는 공역이라 부를 겁니다. 그리고 공역 중에서, 그러니까 공역의 일종의 부분 집합이죠. 공역 중에서 실제 쟤네들하고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이 된, 대응이 된 애들만 모아놓은 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 부를 거예요. 치역도 공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치역은 보통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이해 갔나요? 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것도 그래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보통 이제 y 좌표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미 배웠던 거거든. 이 공통수학 원에서 이차 함수를 이렇게 주고서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쓸 거야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그게 뭐냐면은 나 정의역을 이만큼 주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이차 함수가 x제곱이야. 근데 뭐 나는 x 좌표를 마이너스 1부터 뭐 2까지만 쓸 때, 응? 이럴 때 x의 범위가 이럴 때 뭐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단 말이야. 1학기 때. 이해 가니? 그때 주어지는 얘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의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그래프를 요만큼만 쓰겠어. 그럴 때 그러면 난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가 요만큼 쓰던 거잖아. 요만큼.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고요. 좌표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4 나와요. 그리고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0이죠. 그럴 때 이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점이라 볼 수 있잖아. 이게 이 점들 중에 가장 높은 곳은 4고 가장 낮은 곳은 0이었죠.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는 최대값이 4, 최소값은 0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0부터 4까지의 범위만 가질 수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y좌표의 범위를 찾는 건데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치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학기 때는 x범위가 이럴 때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다면 요 2학기 때 배우는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이럴 때 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보통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y의 범위거든요. 실제 대응한 y의 범위. 내가 써야 되는 x의 범위. 나는 x 이만큼만 쓸 거고 그럼 그 하나하나가 일종의 대응이잖아. 왜냐면 관계식 줬다는 얘기는 일정한 규칙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거든. 그 규칙에 의한다면은 실제 연결되는 애들의 범위는 얘부터 얘까지. 이게 이제 보통 치역.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이용해서 치역을 구하는 개념. 이미 여러분이 배웠던 x 범위가 얼만큼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와 비슷하게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죠. 이해 갔나요?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은 도메인, 공역은 코도메인, 치역은 레인지라고 보통 쓰는데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 보통 아까 함수 기호 이렇게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왼쪽에 있는 애가 무슨 역?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애가 무슨 역? 공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호 자체가. 그렇잖아요. x에서 y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애가 공역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어? 195쪽도 해결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오는 거 보면 100% 결석이겠네. 뭐 일이 있나 보네. 뭐 소집일인가? 뭐 있나? 임시 소집일 뭐 이런 건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뭐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196페이지에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아까 내가 규칙이 있으면 수식으로 쓸 수 있다. 관계식으로 쓸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x집합 원소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입니다. y집합은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일단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원소멸법으로 두 집합을 표현했어요. x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0, 1, y집합 원소는 7개입니다. 근데 f라는 첫 번째 함수는 보통 f부터 쓰죠. 함수가 펑션이니까 보통 f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한 개일 때는 f, 두 개일 때는 f와 g, f, g, h, i, j, k 이 순으로 쓴다는 거죠. 보통. 첫 번째 함수의 규칙은 x제곱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두 번째 함수의 규칙은 절대값 x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이거 규칙을 주면 여러분 연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fx는 마일 0 뿌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야? 마 3, 마 2, 마 1, 0, 1, 2, 3한테
어떻게 연결시키는 걸까요?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연결돼요? 플러스 1, 그쵸? 이해 가죠? 0은 누구한테 연결되죠? 0, 이해 가죠? 1은 누구한테 연결돼요? 1, 이해 갔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무슨 함수라고요? 함수 f라고요. 이해 갔어? 두 번째 함수입니다. 마1, 0, 1을 마3, 마2, 마1, 0, 1, 2, 3한테 대응시킨다고 했을 때 자, 절대값이거든요. 마이너스 1 절대값은 얼마 나와? 플러스 1. 0을 절대값은 얼마가 나와? 0. 1을 절대값은 얼마가 나와? 1 나오죠. 뭐요 이거? 이게 뭐요? 쟤랑 얘랑 어때요? 연결 상태가. 똑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과 1은 1한테 대응하고 0은 0한테 대응하는 건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 자체는 달라요. 보다시피 얘랑 얘랑. 그쵸? 수식 자체는 다르지만 보다시피 정의역을 적당히 정해주면요. 연결 자체는 똑같거든요. 둘이. 그럴 때 우리는 두 함수끼리 서로 같다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수식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연결 상태 보고 푸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1과 g-1이 서로 같은 값에 대응하지 않던가요? 1. f의 0이라는 f 함수 이쪽에서 0이 대응하는 값과 g의 0 오른쪽에서 0에 대응하는 값 서로 같죠? 이해 갔냐고. 이렇게 세 식이 모두 성립하죠. 모든 정의역 숫자에 대해서 세 개가 다 만족시키죠. 예, 그러면 두 함수는 같다고 보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또 까매졌어. 그 다음 197페이지.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살짝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설명에 중요한 거 아까 말했던 거 나오는 거 보여요? 세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없거나 2개 이상인 그래프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쵸? 거기 교재도 나오잖아요. 어디 보고 있는 거요? 197페이지 보라니까 어디 보고 있어? 197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 파트 보시면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중간쯤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쵸? 이해 가죠? 그거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떤 거는 세로선 걷을 때 교점이 1개네. 그러니까 함수야. 어떤 거는 교점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네. 이건 함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확인 가능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호다닥 풀고 챕터 2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초반은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함수라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이라 초반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199페이지. 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네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네 꿈속에서 널 조종했어? 그만큼 복습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y는 0, 1인데요. 다음 대응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다음 4개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자 썼다는 얘기는 이제 원소 하나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x가 x 더하기 1에 연결시키는 규칙.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0, 1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너무 크게 그랬네. 오른쪽엔 누가 있다고? 0, 1, 2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보통은 왼쪽에 있는 집합 x를 오른쪽에 있는 집합 y를 적어줍니다.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하면. 규칙이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보다 1 큰 수의 대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0한테, 0은 1한테, 1은 2한테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한 개에만 대응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죠? 니은을 보면은 x가 x 세제곱 빼기 1에 대응을 하래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0, 1 x집합, 오른쪽에는 0, 1, 2가 있는데 자 세제곱을 시킨 다음에 1을 뺀 거에 대응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응해야 돼요?
마이너스 2에 대응해야 되죠. 근데 여기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럼 실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벌써 보다시피 갈 데가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한 번만 대응하라며. 근데 얘는 대응할 데가 없는데 야, 좀 더 준비를 좀 많이 해놓지 그랬어. 고작 요거 갖고 먹으라고 나한테? 대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디귿은요. x가 이거 나왔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루트 x제곱은 뭐랑 같은 거다? 풀마 x. 아이, 죽여버려야 돼 진짜. 그 절대값 x. 절대값 x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음수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절대값처럼. 뿔마 x 같은 소리 한 번만 더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아니 몇 번을 해줘야 돼 똑같은 얘기를.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인 겁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 0, 1을 절대값 씌워서 대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은 플러스 1이고 0 절대값은 0이고 1 절대값은 1이니까 뭐야 다 이걸 듣잖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치? 함수죠. 이해 갔어요? 리을 x가요 절대값 x 더하기 1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규칙. 마이너스 0, 1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겠는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1 더하기 1이면 2인데 여기 가면 되겠네. 0의 절대값은 0 더하기라면 얘는 1한테 가면 되겠네. 1도 이렇게 갈 수 있죠. 한 번씩 다 갔죠? 함수입니다. 이해 가죠? 이거 정말 쉽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 이제. 뭐가 어려워? 이놈 새끼 징징대고 이거 확 그냥 뭐요? 너무 어려워요. 때려줄까요? 아니요, 사용했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집합 x가 여기 점점점 나온 거 보니까 무한집합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자연수 집합이네요. 그쵸? x 집합은. 그리고 f가 x에서 x로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정의역도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자연수를 다 적어놓은 거고 오른쪽에도 자연수를 다 적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규칙이냐 봤더니 fx는 2의 x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요. 자리의 숫자. 모든 치역,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치역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치역이 뭐였더라? 대응되는 부분 y 잡고. 대응되는 부분. 실제 이렇게 이거 보통 많이들 이렇게 설명할 때 화살표가 화살을 날리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화살을 날린다. 네,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는 그때가 뭐였지? 이순신 장군 명량. 우리나라 명량이라는 영화가 거의 탑 원인가요? 지금 현재 관객수? 그래요? 1,700만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2위인가 3위인가 그거 아니야? 극한 직업 그거 아니야? 재밌게 했어요. 자, 어쨌든 그 명량 때문에 한참 그 이순신 그 해전 얘기 막 한창 할 때 내가 그때 이거는 조선 수군의 배고 이거는 외나라 수군의 배야. 화살을 한 발씩 쏘서 죽이지. 막 이런 걸로 설명했었는데 화살 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화살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죠. 이해 가죠? 네, 시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치역인데요. 이거는 알고는 있나요? 이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그 반복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이거를 증명할 수는 있고요. 아니요. 반복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똑같은 숫자가 다시 반복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F1은 말 그대로 2의 1제곱의 1의 숫자인 2예요. 그쵸? 이해 가죠? F2는 2의 제곱, 즉 4의 1의 숫자인 4고요. F3은 2의 세제곱, 8의 1의 숫자인 8. F4는 16이잖아. 2의 4제곱이라서. 그러면 16의 1의 자리는 6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5 하면 2의 5제곱인데 이게 32잖아. 다시 1의 자리는 2라고 해서
2486이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연결은 사실상 오른쪽에 X 집합, 즉 자연수 집합을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 놨어도요. 실제 대응하는 애는 2와 4와 6과 8, 4개밖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치역은 뭐라고요? 화살 맞은 시체들 10, 10. 모든 원소협은 20이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이게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거를 증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좀 귀찮을 테니 그냥 그렇대더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아니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 아직 함수는 챕터 2부터 시작이야. 뭐가 대박이야. 지금 수업한 지 36분밖에 안 지났어. 좀 있으면 이거 오늘 끝낼 수 있겠다 잘하면. 아니요. 알려주세요, 쌤. 뭐가 많아 이씨.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얼핏 보면은 fx는 1차 함수고 gx는 2차 함수니까 서로 전혀 다른 함수 같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정의역을 이렇게 한정 졌어요. 그랬더니 두 함수가 같아진대요. 이게 무슨 뜻이었다? 연결 상태는 같다는 거지. 저 두 원소만 놓고 봤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었다? F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G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것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또 F에 1 대입한 거랑 G에 1 대입한 것도 서로 같을 것이다. 이거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g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 블록인 2차 함수 나올 거예요. 그쵸? fs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적당한 이런 1차 함수가 나올 건데요. 저 마이너스 2와 1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바로 그렇죠. 교점 좌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fx, g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지만 정의역을 얘네 둘로만 한정하면은 f 그래프 그려 하면은 f 그래프 점 두 개만 찍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g도 점 두 개만 찍는 거 아니었냐고요. 그 점 두 개가 같은 곳에 찍혔다는 뜻 아닌가 이게? 뜻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둘의 교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얘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 두 개인 거죠. 이해 갔어? 이항하면은 x제곱에 뭐 b 빼기 1x 더하기 5 빼기 a죠. 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 두 개인 거예요. 따라서 두 근의 합 1 빼기 b죠. 여기서 b가 나와요. 그렇죠? 얼마?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5 빼기 a죠. a가 얼마 나와요? 7 나오겠죠? 이렇게 a 값과 b 값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비교해도 되긴 해요.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런 뜻, 결국 교점의 좌표구나라는 뜻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해 가죠? 넘겨볼까요? 필수예제 4번은 너무너무 쉬워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거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 함수 그래프인 걸 골라라 이거예요. 무슨 뜻?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만 나오는 걸 찾아라. 답이 뭘 것 같아? 누가 봐도 니은과 누가 봐도 니은과 리을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여기부터 시작이죠. 함수는. 이건 아니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챕터 1은 그냥 기본적인 용어,
기본적인 개념,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거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함수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4개의 특별한 함수 이름을 배울 거예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첫 번째가 1, 대 1 함수고요. 두 번째가 1, 대 1 대응입니다. 예? 세 번째로 항, 등 함수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상, 수, 함수라고 해서 함수 중에서 좀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특별한 조건 이제 하나씩 배울 거야.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는 지금부터 상수함수야. 이건 항등함수야. 이건 1대1 함수야. 이건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함수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배워보겠다 이건데요. 배울 때는 이 순서로 배우는데 난이도로 놓고 본다면 아래 게 더 쉽거든요. 이게 뒤에 있는 두 개가 더 쉽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낫겠죠?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역순으로. 제일 쉬운 게 얘예요. 그 다음은 얘.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초반이 너무 빡세요. 요거하고 요거 하는 게 그나마 이렇게 난이도 이렇게 니들도 그럴 거 아니야, 임마. 쪼랩이 저기 가서 놀면 되겠어? 쪼랩은 마을 앞에서 놀아야죠. 안 그래요? 쉬운 거부터 하나씩 잡아야죠. 여기 마을 앞에 있는 슬라임부터 잡아야죠. 안 그래요? 아닌가 봐요. 쉬워요. 상수함수부터 할게요. 상수함수가 뭐냐면요. 모든 원소가 한 원소에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여기도 1, 2, 3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셰프님. 나는 2번. 나도 2번. 나도 2번.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몰리는 경우.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상이 이제 이게 항상이라는 뜻이거든. 상록수. 상록수 알죠? 상록수. 항상 똑같은 숫자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똑같은 숫자만 나오는 함수. 얘는 모두 2만 좋아해. 다 2를 찍었어. 이해가 가?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프. 1도 2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대응 하나하나가 다 뭐다? 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1도 2한테, 2도 2한테, 3도 2한테. 이해가죠? 만약에 여기 숫자가 한 100만 개쯤 있다고 해볼까요? X 정의역에 100만 개쯤 된 숫자가 있다. 그 100만 명이 다 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게 부럽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그래프로 옮기면은 100만 개의 점을 찍어야겠네 이제. 근데 100만 개의 점이 어떻게 찍힌다고 다? 높이가 똑같은 곳에 찍혀요. 그쵸? 그러니까 100만 개의 점을 다 높이 똑같은 곳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선들이 모여서. 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생긴 선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가죠?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내가 중간중간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하거나 1차 함수 할 때 가끔 이 용어를 썼어요. 내가 이거 상수함수잖아. 이렇게 용어 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일 때 이게 1차 함수야? 아니요. 왜요? 그렇지.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반드시 이걸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모양이고 음수면 이런 모양이겠지. 하지만 요거 없으면 요 식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직선. a가 0인 모양.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생긴 모양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b를 지나는.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y는 b라고 썼단 말이야. 그동안. 그렇지? 이게 바로 무슨 함수다? 이게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그 상수항만 있잖아, 보다시피. 상수항밖에 없잖아, 함수가. 그치? 그래서 이걸 상수함수라 부른다 이겁니다. 4번 이해 갔죠? 네. 지우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지워야지. 세 번째, 항등함수. 이거 애들이 되게 못해. 항등함수가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여러분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100번씩 쓰진 않겠지만 뭐 많이 쓸 때는 하루 10번도 쓸걸요? 너 인스타 아이디 있어? 인스타 아이디 있어?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디가 얘예요. 아이덴티티. 아이디 있어?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던 거야 그동안? 아이디 있어? 아이디 있어라고? 신원 확인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아이디 적는 칸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 이렇게 적어요 아이디를. 그럼 일단 이 뭐 서버에서는 확인하겠죠? 우리 고객 중에 갑돌이가 있나? 쭉. 있네? 그러면 뭐야 이제 비번을 입력하세요. 비번까지 일치하면 당신이 맞군요. 하면은 갑돌이 정보를 보여주겠죠? 갑돌이가 로그인 했는데 을순이 정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킹 아니야? 안 그래? 왜 갑돌이로 로그인했는데 다른 사람 정보 나와? 그치? 무슨 말 이해가? 잘 들어. 항등함수는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이덴티티. 갑돌이 정보를 넣으면 갑돌이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게 항등함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소 1, 2, 3 3개가 있어요. 이쪽은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0, 1, 2, 3, 4, 5 이렇게 말해요. 그치? 자, 1이 자기 로그인하고 싶어. 로그인했어. 누구 정보가 나와야 돼? 1이죠. 2는요? 2고요. 3은요? 3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생기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 불러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해가죠? 이해갔어? 네. 다시 해볼게요. 여기 네이버 뭐 유튜브 해도 상관없잖아요. 유튜브 이용자가 전 세계에 몇 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치? 몇 억, 1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각자 개인 자체로 로그인하면 자기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억 개의 점을 찍으면 점들이 다 어떻게 찍히는지 이해가 가요? 어떻게 찍힐 것 같아? Y는 X를 그렇죠. Y는 X 그래프를 그려요, 얘가. 전 세계에 항등함수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Y는 X. 얘가 항등함수예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도형의 이동 맨 마지막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요? Y는 X의 대칭을 배웠어요. 그쵸? 다 까먹었죠 벌써? Y는 X의 대칭 이겁니다. 서로 바뀌었어. 네, 이거에 대한 대칭 배운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항등함수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거 왜 배우냐고?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역함수 할 때 쓸 겁니다. 이제 이거. 자,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함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Y는 X.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도 알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여기까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지? 자, 요것이 문제로다. 이게 옛날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안 배웠어요.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쌤이 공부하기 그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도 이 용어로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전 시대 약간 그 학력고사 뭐 이런 거 보던 한 지금 현재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 용어로 안 배웠어요. 그분들은 이거를 단사함수, 전사함수, 그리고 전단사함수 이런 용어로 배웠는데 나는 이걸 안 배우고 나는 저걸로 배웠거든? 근데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 한자를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이걸로도 설명을 해요, 애들한테. 이게 더 이해가 잘 돼. 왜냐면 얘랑 말이 비슷하잖아, 그치?
뉘앙스는 어때? 1대1. 아, 여기 있는 놈, 한 놈, 한 놈, 한 놈이랑 여기 있는 놈, 한 놈, 한 놈, 한 놈, 한 놈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둘 다 비슷하긴 한데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한자로는 확실히 이게 구분이 가거든요. 원래는 이 사자가 이게 쏠 사자예요. 쏠 사자. 화살. 그러니까 화살을 쏜다라는 그 사자거든요. 이게 주사 이런 것처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제 말을 바꿨죠. 저 사자가 원래 쏜다는 뜻인데 죽었다라는 뜻으로 내가 바꿨어요. 단은 단발, 한 발. 그러니까 한 발 맞고 죽은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예를 들었죠. 내가 명량 예를 들 때 이쪽에는 뭐 개똥이 조선수군이에요. 조선수군을 X라고 합시다. 개똥이, 뭐 말똥이, 소똥이가 탔어요. 여기에는. 순신도 넣어주세요. 뭐라고요? 순신. 너 감히 이순신 장군님을 순신이라 부른 거야?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네 친구야?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 동명이인이 있다고 그 시절에? 혹시 이쪽에는 일본 수군이 있죠? 외나라 수군입니다. Y라고 할게요. 외놈. 네, 외놈. 뭐 나카무라, 야마모토, 또 뭐 있어? 뭐 탄지로, 또 누구 있어? 루아카키, 루아키 이름 뭐였더라? 루아카키 카이데 루카와인가? 서태웅. 서태웅 그 일본어 버전. 몰라. 어쨌든 여기도 뭐 많이 있겠지. 이놈들이 한두 놈이었겠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얘기 있겠어,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얘들을 단발로 죽인 거예요. 한 발로 원샷 원킬. 이게 단사함수고. 한 명 남았네? 어쩔 수 없어. 얘들한테는 화살이 한 발밖에 없거든. 한 명씩밖에 못 죽여. 세 명, 네 명 출동하면 어쨌든 한 명 남아서 돌아가겠네, 뭐, 그치? 이런 경우가 단사함수 이렇게 배웠던 거야. 전사함수는 뭔지 알아? 전부 다 죽었음. 그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또 네 말대로 순신이도 있고 또 누구 있을까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누구 있어? 연우? 또 있고 해가지고 얘 한 발로 죽이고 얘는 죽은 시체한테 쏘고 그래서 잘 들어 다 죽었죠? 그게 전사함수예요. 그러면 전단사함수는 뭘 것 같아? 둘을 합친말 아니야? 마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처럼. 그치? 합친 말이에요. 예. 한 발씩 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려면 연우가 타면 안 되죠. 이쪽도 4명이 타고 이쪽도 4명이 타서 한 발. 올킬. 이게 전단사함수였어. 이러면 되게 한자로 이해가 잘 되거든,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용어를 안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요 용어만 배워요. 1대1 함수와 1대1대. 그럼 1대1 함수는 뭐냐? 정의는 이러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함수라 불러요. 자, 정의가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조선수군 어디 갔어 걔네들? 개똥이, 소똥이. 원래 진짜 실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름 졌잖아. 말똥이. 여기는 뭐라고? 단지로. 하나씩 다 불러봐. 그럼 단지로 말고 또 뭐 있어? 귀멸의 칼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씩 다 불러봐. 제니츠. 멧돼지 이름 뭐야? 그럼 악귀 이름 불러봐 하나씩. 걔 이름 뭐야? 요 가장 최근에 했던 무한성 나왔던 걔 이름 뭐야? 유타. 걔가 유타라고 이름이? 몰라. 어쨌든 유타도 있다고 치고. 누구 있지 않았어? 걔 이름 뭐였지? 오니가 되기 전에 이름은 뭐였고 오니가 된 다음에 이름 뭐였고 해가지고 하쿠지? 아카자. 그래 아카자. 뭐 아카자도 있고. 너무 막강한데요. 야, 이쪽도 막강해요? 괜찮아요. 개똥이 소똥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1대 함수 이런 거야. 개똥이랑 소똥이는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탄지로 쏠 테니까 너는 제니트 쏴 이런 겁니다. 너랑 나랑 다르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목표로 쏘자 이거예요. 이게 뜻이. 소똥이랑 말똥이 서로 다르죠. 그 소똥이가 맞춘 사람과 말똥이가 맞춘 사람은 달라야죠. 개똥이랑 말똥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맞춘 사람과 말똥이가 맞춘 사람은 달라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단수함수예요. 한 발씩 쏴서 죽이자. 이거예요. 한 발만 쏴. 야 시체한테 쏘지 마. 왜 시체한테 쏴? 딴 사람한테 쏴.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싸우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 갔어?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게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도 만족시킬 때입니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전사함수예요. 전부 다 죽었다고요. 이건 단사함수고요. 한 발씩 사서 죽였고 전부 다 죽었고 합치면 전단사. 그 전단사가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뭐야? 이쪽이 봐봐. 지금은 공역이 누구야? 공역은 탄지로, 제니츠, 유타, 하코지, 아카다죠. 그쵸? 너무 막강하다. 뭐가 막강해? 치역은 누구야? 이렇게 오니 보스 이름이 뭐죠? 본인이 나도 아, 무잔. 그래. 무잔도 태울까 여기? 뭐가 여기는 그러면 걔 이름 뭐지? 아 이름은 요즘 이름을 못 외우겠어. 원펀맨 이름 뭐예요? 아 사이타마도 태우고 이러면 되지 못 가지 거. 얘는 뭐 귀화했나 한국으로? 봐봐 이쪽이 넷이 있고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여섯이 있어. 얘도 하나 따서 죽이자. 이러면 어쨌든 치역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공역은 6개고 그쵸? 그럼 같지가 않잖아 둘이.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쪽이 4명 타면 이쪽도 몇 명 타야겠어? 4명. 4명 타야 돼요. 이렇게. 헐 아카사 2번 죽는다. 뭐가 2명 죽어? 아 얘랑 같은 애라고? 네. 어쨌든 이렇게 넷이 타서 모두 하나씩 딱딱딱 맞게 이쪽이 남는 거 없게.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었잖아 지금 여기 있는데. 그치? 공역은 이것 4개인데 치역도 4개 다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한 놈씩 맡아서 죽였을 때 이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이해 갔냐고 둘의 차이를. 그럼 둘을 그래프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둘을- 함수는 이렇게 무한히 쭉 뻗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잘 있고. 들어. 1대1 함수는 이런 모양이고 1대1 대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보통은 공역하면은 실수 전체. 다시 할게요. 오른쪽에는 보통 실수 전체를 태워요. 보통은. 네가 얼마큼 쏠지 모르니까 우리 일본인들을 다 준비해놨어.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쪽은 보통 실수 전체를 다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즉, 이 위 무한대부터 아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걸 다 쓰는 게 보통 공역인데요. 즉, 이 그래프는 치역이 이만큼 뿐인 거 혹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함수입니다. 저게. 내가 아까 치역을 뭐라고 했더라? y 좌표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유튜브 돌려봐이. y 좌표의 범위라고 했거든. 내가 분명히 치역을.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경우냐. 얘는 어때? 얘는 치역도 전체죠. 이 그래프의 위아래가 무한히 뻗어나가. 아까 누가 그러던데?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치역도 무한대고요. 공역도 무한대라서 둘이 같은 경우에 얘가 바로. 이 둘의 미묘한 그 공역 치역의 차이는 이해가 가나요? 네. 두 번째, 이게 왜 그러면 1대1 함수인가? 1대1 함수를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평선 테스트 또는 가로선 테스트라고 불러요. 내가 아까 무슨 테스트 있었다고 했죠? 아까? 세로선, 수직선, vertical line 테스트. 얘를요 보통 수평선, 가로선 테스트라 부르는데요. 가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1대1 함수입니다. 다시 가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1대1 함수입니다. 다시 가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무슨 뜻일까?
이제 개똥이 소똥이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가. 이제 숫자로 해볼게요. 이쪽 왼쪽에 있는 x에는 1, 2, 3, 4가 오른쪽에 y에는 1, 2, 3, 4, 5, 6이 있다고 칩시다. 나도 너 한 발로 죽였어. 나도 너 한 발로. 나도 너 한 발로. 근데 봐봐. 얘가 얘를 이렇게 쏴서 얘가 두 번 맞고 죽었으면 그래프상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겠어요? 그래프에 이거 함수는 맞잖아. 그치? 자, 1은 1한테 쐈어. 죽였음. 2는 3한테 쏴서 죽였음. 자, 3도 4한테 쏘고 4도 4한테 쏴서 이렇게 가로선에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 놈이 두 발 맞고 죽으면 가로선 자리에 두 개의 점이 찍힌다는 걸 뜻해요. 이게. 이해 갔냐고. 만약에 2까지 내가 잘못 보고 쐈네. 2가 4한테 쐈으면 2,4의 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보다시피 세 교점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가? 이러면 얘는 재수없게도 세 발 맞고 죽은 거예요. 그쵸? 1대1 함수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발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즉 이렇게 교점이 두 개나 세 개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 무슨 뜻이야? 가로선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올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로선을 걷을 때 말 그대로 가로선을 그을 때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나올 때가 1대1 함수이므로 얘 둘 다 1대1 함수는 맞아요. 이해 갔어요?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거 보이냐고. 가로선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거 보이냐고. 다시 할게. 세로선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와.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란 뜻이야. 다시. 세로선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와. 그치? 그게 무슨 뜻이야? 함수란 뜻이야. 근데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한 개만 나오네?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란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선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나와서 1대1 함수란 뜻이야. 이해 갔어? 근데 얘는 y 범위가 요거 이상만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만 나온다고.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보다시피 아래로도 무한대, 위로도 무한대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역과칙이 다르고 얘는 공역과칙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 부르는 거고 얘는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물론 얘를 1대1 함수라 불러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이해 가니 이거?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이런 모양 아닌가? 1대1 함수도 만족시키고 추가 조건도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전에 시간에 배웠던 걸 따지면 이게 충분 조건이죠. 하지만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부를 때는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는지. 이해 갔냐고. 여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해보자.